자,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2차전이죠. 파리 생제르맹 대 맨체스터 시티. 이번 매치데이 2에서 가장 빅매치라고 할 수 있는 경기인데 전반전인 1대0 게예가 득점을 하면서 파리가 1대0으로 리드하고 있습니다. 경기는 재밌어요. 경기의 주도권은 맨체스터 시티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결과와 내용을 빼고 파리가 뭐 베라티가 있으면서 중원의 어떤 느낌을 살리고 있는 건 맞지만 경기력적인 측면에서 결과와 지금 1대0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파리 생제르맹의 결과를 제외한다면 파리 생제르맹은 이거보다 더 잘해줘야 된다. 맨시티는 경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뭐 압박의 색채라거나 간격의 유지라거나 이런 거 대형 유지 이런 거는 참 잘 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득점은 안 나오고 있고 또 맨체스터 시티도 아쉬운 게 꽤 있거든요. 그리고 파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야기할 만한 거리들이 좀 많았던 전반전인 것 같습니다. 그 파리 생제르맹이 그런 게 있어요. 뭔가 챔스에서 재미를 되게 더해주는 스타일의 팀인 게 최근 들어서 보면 오늘 경기도 봅시다. 앞쪽에 이른바 이 네이마르, 음바페, 그 다음에 메시까지 지금 몇 명이죠? 메시, 음바페, 네 마주, 4개야.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오늘 이 음바페가 보여주는 사실 최근에 어떤 여러 가지 폼을 봤을 때는 음바페 폼이 아주 뭐 되게 좋다라고 볼 수는 좀 없는 이 상황이었는데 오늘 또 어떤 장면을 보면 대단하다 라는 생각이 드는 선수였고 메시는 뭐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의 엄청난 공격 포인트를 생산해내는 능력까지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또 뭐 크게 뭐 나쁘지 않은 흐름이었고 네이마르는 수비가담 플러스 또 사포 한번 보여줬고요. 이런 공격진의 유리함을 볼 수 있고 베라티는 나오면 역시 월클이다라는 어떤 느낌이 들 정도로 참 축신형 선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또 맨시티 파리 생제르맹은 수비적으로는 애매한 게 이 누누라는 이름에 문제가 있는지 왼쪽 누누 있잖아요. 이 누누 멘데스 지속적으로 털렸거든요. 그 다음에 킴펜베가 또 중앙에서 약간 불안한 게 있어.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 여러 가지로 흥미와 유흥 요소를 주는 팀이에요. 수비적으로 불안하다 보니까 막 아슬아슬하게 파리 생제르맹 팬분들이 짜증이 나 계시겠지만 제3자 팬 입장에서는 오오오 막 이러고 그 와중에 또 앞쪽에서 공격은 굉장히 유리하고 중앙에서 보면 베라티가 축구 막 존나 잘하고 있고 이러니까 어쨌든 좀 재밌는 느낌이 난다. 파리는 오늘 전반전만 놓고 봤을 때는 경기를 잘하진 않았어. 근데 이 결과적으로는 1대0으로 리드하고 있으니까 뭐 그런 느낌의 전반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만 내가 파리 생제르맹 팬이라면 이거보단 경기력이 좀 더 나와야 된다. 왜냐하면 맨시티한테 제법 좀 맞고 있거든요. 좀 맞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포체티노가 중앙에서 뭔가 풀어나오지를 못하다 보니까 사실 공격 자원들이 개인 능력이 좋으니까 그래도 뭔가 공격을 만드는 거지 메시는 원활하게 패스 공급을 받지 못하면서 내려와야 되는 경우가 많고요. 베라티는 이거저거 하고 있고 게이가 득점을 했지만 전체적인 중원과 이런 것 때문에 파리가 되게 고전하고 있는 경기라고 저는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맨체스터 시티 압박을 강하게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나름의 찬스를 만들었지만 뭐 골대 2번 연속 맞는 것도 있었고 포인트를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 하나는 케빈 데브라이너입니다. 사실 케빈 데브라이너가 최근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첼시전 때도 그렇고 오늘 경기도 그렇고 이 선수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KDB의 느낌이 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플레이 자체도 아주 케빈 데브라이너의 날카로움과 어떤 패스의 느낌이 좀 덜 나오는데 거기에 플러스 게예를 향한 이 태클 경고로 그쳐서 맨시티 입장에선 존나 다행인 겁니다. 고의성과 별개로 이 정도의 태클이 들어가면 빨간색 카드가 나와도 이건 할 말이 없는 상황이야. 그렇기 때문에 케빈 데브라이너의 어떤 그런 장면뿐만이 아니라 KDB가 풀리지 않았을 때의 좀 아쉬움, 케빈 데브라이너가 날카로운 패스와 어떤 본인의 아주 예민한 어떤 그런 감을 유지하고 있을 때 맨시티가 가장 강력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는 스털링 앤 마레즈거든요.
뭐 중간중간 뭐 위치 선정, 오프더볼 움직임, 순간적으로 벗겨내는 움직임이 있다지만 저는 이 두 선수가 맨체스터 시티가 요구하는 수준의 축구와 요구하는 수준의 어떤 목표를 향한 그 정규 레귤러 플레이어에 부합하는 선수인가 모르겠다. 네. 스털링 제가 여기 아까 잠깐 썼지만 미끼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장면 나오고 말해줘도 왜 저기서? 그러니까 뭐 중간중간 번뜩이는 게 나오죠. 근데 이 선수들의 몸값과 맨체스터 시티가 요구해야 되는 어떤 수준, 그 다음에 이들이 바라보는 목표를 생각했을 때 저 선수들이 파리 생제르맹이랑 경기를 하는데 주전으로 나와서 보여주는 경기력이 저 정도여야 되나? 나는 그건 이거보다 훨씬 더 잘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둘이 아쉽고요. 베르나르도 실바는 뭐 골대 한번 맞힌 게 있지만 오늘 로드리그도 그렇고 베르나르도 실바도 그렇고 이 두 선수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괜찮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팀적으로 조직적으로 경기를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에서 뭔가 결정을 지어줄 수 있는 부분이 아쉬운 데다가 케빈 데브라이너, 에이스 케빈 데브라이너가 이 제 역할을 못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있고 파리는 경기는 밀려요. 밀리는데 뭐 게이의 득점은 그거는 뭐 워낙에 잘 찼어. 또 그렇게 가면 뭐 막지도 못하지 뭐. 그래서 여하간에 굉장히 좀 흥미있는 경기다. 재밌게 경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후반전에는 또 어떤 포인트가 있을지 좀 봐야죠. 후반전 이어가죠. 이거 전반 끝내기 전에 그 지금 라이브에 어떤 분이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지금 잠깐 스쳐 지나가면서 써놓은 게 있었거든요. 마레즈랑 스털링을 그냥 정발로 써보는 건 어떤가 그런 생각. 뭐 그렇다고 해서 대단히 잘할 것 같지도 않지만 네 그렇습니다. 이동님 멤버십 가입 환영합니다. 자, 경기 마무리됐습니다. 스코어 2대 0이고요. 리오넬 메시가 드디어 파리 생제르맹에서 데뷔골을 넣었고 데뷔골은 또 가장 중요한 경기 중에 하나였던 만체스터 시티전에 득점을 하면서 파리 생제르맹은 2대 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매치데이에서 클럽 브리에와 비기면서 많은 좀 비판의 도마에 오를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우승 후보 맨시티와 경기에서 2대 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이게 진짜 참 얘기할 거리들이 많았어요. 전반전에도 그랬지만 후반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보죠. 일단 파리 생제르맹은 수비 라인에서의 모습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키미는 그릴리시를 꽁꽁 묶었고요. 돈나룸마 최근에 어네피 기사가 있었잖아. 약간 케일러 나바스가 좀 먼저 나왔으니까. 근데 오늘의 돈나룸마는 유로 2020에서 돈나룸마가 왜 그 대단한 어떤 활약을 했었는지, 그 다음에 왜 이 선수가 99년의 나이인데다가 막말로 밀란 팬들 입장에서는 저런 이렇게 되지만 실력만큼은 뭐라 하기 어려운 선수인지를 보여줬고요. 마르키뉴스 뭐 말 더 할 거 있습니까? 어마어마했죠. 근데 이게 참 경기가 그렇다고 되게 수비적인 부분의 자원들은 모두 다 칭찬받아 대단히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메시라면 약간 답답하다고 생각이 될 것 같은데 메시는 동료를 이용하면서 올라가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이전에 폭발력이 나이가 들면서 약간 이제 떨어진 다음부터는 더욱더 동료와의 원투가 중요합니다. 근데 골을 넣은 장면에서는 음바페와 어떤 그 특유의 그 원투를 받는 순간 많은 분들은 알고 있죠. 메시 저거 제일 좋아하는 루트인데 그거를 왼쪽에 있을 때는 뭐 조르디 알바랑도 하고 막 그런 거를 뭐 보여주잖아. 그래 득점 장면에서 음바페와 주고받는 모습, 메시 특유의 어떤 왼발로 빡 차는 거 이거 들어가는 거 이건 좋은데 중앙 지역에서 무언가 하려고 그러면 공이 안 돌아와요. 예를 들어 게이한테 공을 줬다 차. 안 돌아와. LL한테 공을 줬다 칩시다. 안 돌아와.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 포체티노가 어떤 식으로든 뭐 이렇게 좀 조합을 찾아야 될 텐데, 여하간에,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파리 생제르맹은, 후방 라인에서는 굉장히 좋았다. 그 다음에 공격 라인에서 어떤 이 선수들의 어떤 개인적인 능력은 어마어마하지만, 팀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좋아져야 될 부분이 많지 않나.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 맨시티로 갑니다. 맨시티가 전형적으로 안 풀려서 지는 경기 어떤 전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초반에 이제 사실 게이의 골은 막을 수 없는 골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공격을 하는데 이게 선수들이 못했어요. 후반전에 베르나르도 실바랑 케빈 데브라이너 위치를 바꾸면서 케빈 데브라이너가 우메 잘라, 여기가 잘하는 자리잖아. 이제 이쪽에 두면서 조금씩 살아난다고 생각을 했고, 칸셀로가 좌우 전환으로 뭐 막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경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선수들이 안 좋은 게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릴리시는 이 철저하게 하키미 쪽에 봉쇄가 됐고, 케빈 데브라이너는 오른쪽에 와서 비교적 좀 괜찮았다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우리가 알던 케빈 데브라이너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자, 우리가 그럼 과연 화살을 선수들에게 돌려야 하나? 저는 케빈 데브라이너와 잭 글리시의 경우에는, 특히 케빈 데브라이너는 뭐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팀의 에이스 역할을 좀 참 혹사라는 단어가 좀 애매한데, 하여튼 오래 뛰기 때문에 좀 뭐 지쳐있는 감이 있다, 뭐 감안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릴리시는 그래 아직은 뭐 이적한 다음에 초반이니까 뭐 여차저차, 예, 뭐 이런 이 부분으로 본다 치는데, 이 마레즈랑 스털링, 이 선수들이 못하기 때문에 결정력이 왜 그 모양이냐, 왜 이렇게 답답하게 경기를 하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모르나요? 이거는 나는 개인적으로 펩이 굉장히 좀 답답한 선택을 했다고 보이는데, 아니 그래 썼다 칩시다. 왜냐하면 주말에 리버풀 전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의 이 바꿔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의 로테이션이 필요하고. 근데 안 되는 거를 보고 있으면 조금 더 빨리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에이스들이 체력 문제나 여러 가지 폼 때문에 이렇게 되고 맨날 안 좋은 선수가 있는데, 그러면 조금 더 과감하게 교체를 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뭐 저는 합타임에는 필포드를 넣고, 그 다음에 이 교체됐었던 포든이 교체돼서 나왔던 타이밍이 한 70분 정도 되거든요. 그때 제수스가 들어가거나 그런 식으로 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너무 교체가 늦지 않았나요? 왜냐하면 공격을 물론 맨시티도 칸셀로나 로드리나 이런 선수들은 잘했어요. 왜냐하면 네이마르, 음바페, 메시 같은 전방에 파리 생제르맹이 아주 능력이 출중한 공격수들을 그래도 비교적 뭐 실점은 2실점을 하긴 했지만 저는 비교적 잘 막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앞쪽에서의 선수들이 아쉬웠는데, 이 선수들이 결정력이 떨어지고 이런 거를 우리가 상수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왜냐면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 그러면 더 빠른 교체 카드를 써야 됐던 게 아닌가, 그런 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굉장히 좀 흥미있는 경기가 아니었나. 파리는 메시가 득점포로 가동했다. 그 다음에 수비라인 정말 대단히 좋다. 베라티는 역시 월클이다. 그러나 좀 경기적인 측면에서 포체티노의 조금 더 이 경기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디테일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었고, 맨체스터 시티는 경기가 나쁘다고 얘기하기는 참 애매한데 결과적으로 나쁜 거죠. 왜냐면 2대0으로 졌으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역시 이쪽도 수비 라인은 괜찮았지만 공격적인 자원들이 별로다, 결정력이. 근데 못 싸웠잖아. 그럼 조금 더 빠른 교체를 통해서 변화를 꾀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오늘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났군요. 레알 마드리드가 졌고 막, 그래서 그다음에 캐시가 너무 빨리 퇴장을 당하고 막 이런 바람에 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역전을 했고, 그래서 이 주간 챔피언스 리그를 통해서 다른 경기들과 이 경기를 통해서도 좀 짚어볼 것을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